이번 시간에는 직선 탐색, 라인 서치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보면은 하강 벡터가 주어지죠. 여기서 H라고 쓴 것은 일반적인 하나의 하강 벡터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H가 결정이 되면 이제 X 벡터로부터 시작하면 X 플러스 알파 H, 여기에서 이렇게 fx 플러스 알파 이제 fx보다 작은 이런 알파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알파만을 찾는 것을 우리가 직선 탐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가 x도 결정돼 있고 h도 결정돼 있으니까 알파만 변수인데요. 알파가 실수. 그래서 이거는 실수, 양수에서 실수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를 찾는 거를 우리가 라인 서치, 직선 탐색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제를 앞에서 그레디언트, 디센던트 방법이었는데 한 번 더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fxy가 이런 함수가 있고 초기 값이 2,3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델타 그레디언트 벡터가 결정되고요. 자, 첫 번째 2,3에서의 그 함수 값은 10입니다. 10. 자, 여기에서 그레디언트 값은 4,4가 되고요. 자, 그래서 파이 알파라는 함수는 아까 2,3에서 빼기 알파의 4,3 이렇게 4,4 이렇게 되죠. 자, 이걸 직접적으로 집어넣어 보면 요거는 다 결정돼서 알파만의 그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모양이니까 알파가 2분의 1일 때 이거의 최소값을 갖죠. 보시면 알겠지만 알파 값이 다른 거를 집어넣으면은 처음에 여기 알파가 0일 때가 10이니까 10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값이 다른 데로 올라가면요. 그것도 하나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처럼 알파 값을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크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 함수에 알파가 0보다 큰 것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2분의 1을 택하는 게 이제 가장 적절해 보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터레이션을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이 알파 값을 이런 식으로 과연 찾을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그 문제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여튼 요거 하나는 이제 알파를 여기서는 가장 찾는 법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구했고 요 얘기는 뭐냐면 알파 그 x제로가 10이니까 알파가 아까 2분의 1일 때 가장 작은 값을 택합니다. 작은 값이 나오는데요. 자, 0.01로 택해도 괜찮습니다. 9.6이니까 이거보다는 작죠. 그 다음에 0.05는 8.48 물론 2보다는 크지만 또 이런 값이 있고 0.7일 때도 3.28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 약간 그 하강값으로 택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값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 하지만 아까처럼 이게 2라든가 여기서 2를 넘어서는 거는 사용할 수 없죠. 왜냐면 처음에 시작하는 값이 10으로 시작했으니까요.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 이제 두 번째 하는 건데요. 알파가 2분의 1이 택해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알파 값이 똑같은 개념으로 쪼개서 이제 하면요. 알파가 이제 10분의 1로 잡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이것은 이제 알파를 라인 서치를 통해서 보폭을 어떻게 결정할 건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요점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직선 탐색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확한 직선 탐색법, 이그젝트 라인 서치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완만한 직선 탐색법인데 어떤 거냐면 아까처럼 아주 이그젝트 라인 서치는 아주 여기 그림을 그리면 가장 이 최저가 되는 요 값을 찾는 거고요. 소프트 라인 서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적당히 아까 원래 시작하는 값이 여기면 여기보다 작은 값이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통 완만한 직선 탐색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찾는 것들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보통 알파 값은 아주 고정해서 놓고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알파를 0.01이라든가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작은 값을 놓고 알파는 고정하는 거죠. 고정하고서 아까 좀 디렉션 벡터
이게 하강 방향만 가지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알파 값을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제가 이 참고 논문 안 가졌네요. 여기 참고 논문에 보면은 알파 값에 따라서 이게 약간 꼭 조금 어떤 함수들은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거는 여기서 피하고요. 하나 중요한 사실은 다음 정리인데요. 다음 정리인데 이건 아주 의미 있게 알파 값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f 함수가 2차 편미분 가능 함수고요. 자, 여기선 특별히 이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하강 벡터를 그레디언트 디센던트 방법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일정의 알파 값을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요거는 햇셈의 2차 미분 값이죠. 여기에다가 양쪽의 그레디언트 값을 곱해줬습니다. 어떤 값에서. 그 위 분자는 그 그레디언트 벡터의 그 x0의 내적 값이죠. 이렇게 알파를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잡을 수 있다는 얘기는 잡을 수 있을 때도 있고 좀 없을 때도 있는데, 자, 요게 이제 긍정적인 경우는 이 hfx0가 여기 뭐가 되면 되냐면은 그 양 확정 행렬이 되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그림은 조금 증명은 아주 자세하게 하진 않고요. 증명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것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1 벡터가 x0로 시작했고 이 하강 방향은 이거에 마이너스 붙인 방향이죠. 그럼 요 값을 테일러 전개하면 fx0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미분값, 이게 그레디언트 값이죠. 여기에다가 이 하강 방향 알파랑 요 델타 fx0 요 값을 곱해준 겁니다. 이건 하나의 내적이죠. 그 다음에 요 알파 제곱이 나왔고 요거는 하강 방향에서 알파는 빼졌고요. fx0 이거하고 중간에 햇세 매트릭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아까 좀 전개할 때 요 c가 붙었는데요. 이거는 아까처럼 여기서 마감을 하게 되면 적당히 상수를 하나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요식이 c가 있어서 약간 좀 귀찮긴 하지만 요식을 이제 요식 자체가 그 알파 함수가 되는 거죠. 다른 건 변하지 않고 아파에서 예에서 봤지만 다른 것들은 그냥 다 상수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알파만 변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알파에 대한 이렇게 2차 함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도 알파가 들어가긴 한데요. 자, 그래서 한번 미분하면은 얘는 상수니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알파가 빠지고 이렇게만 남죠. 그리고 여기서 살짝 요거를 좀 무시하고 그냥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알파, 여기 미분했으니 하나 없어졌겠죠? 델타 fx0, hf의 x0, 델타 fxt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 번 미분했죠? 자, 두 번째 미분을 하면은 자, 얘는 상수값이니까 없어지고 뭐만 남냐면 결국 이것만 남습니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 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요 햇셈 행렬이 그 양 확장 행렬인 거죠.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가 되면 이 값이 0보다 크고 이거 자체가 알파라는 함수가 이 컨벡스 펑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최소값은 이것이 제로가 되는 값에서 그 가장 그 로컬 미니멈을 갚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파를 구하면 바로 여기서 구해진 식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알파 값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 사실은 많은 어떤 함수 중에서 알파 값을 이렇게 잡는 게 타당할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은, 자, 요거는 뭐 4-2 정리는 이거는 이제 하강 방향이 주어졌을 경우인데 뭐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예제 6번 아까 다시 돌아와서 한번 직접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요 점에 똑같이 초기 값이고요. 여기에서 햇세 행렬 구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죠. 이것이 양확정 행렬입니다. 그래서 처음 점에서 딱 이를 구해보면 처음에 아까 2분의 1이었죠? 같이 2분의 1이 딱 나옵니다. 두 번째 값도 정확하게 구하면 10분의 1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하다가 쓱 넘어갔는데요. 두 번째 구할 때 두 번째 점도 10분의 1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알파 값이 10분의 1이 딱딱 나오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10분의 1이 딱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아까 보폭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책에선 다뤘는데 이그젝트한 방법, 이그젝트 라인 서치 방법에는 그 황금 분할을 하면서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또 그 소프트하게 찾는 것은 백트래킹 메소드라고 해서 있는데 그 방법은 여기서 소개하지 않고 일단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라인 서치의 개념하고 이그젝트 라인 서치하고 소프트 라인 서치의 개념하고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 알파 값을 자, 이렇게 알파 값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